40년 지기 친구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나, 나 이 여자랑 재혼할 거야. 화면 속 여자. 나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우리 집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 그리고 15년째 다른 남자의 아내. 내 처제였습니다. 이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깊이 상처받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화 충격의 사진. 저는 이수환, 51살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25년째 일하고 있고 아내 지영이와 2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죠. 특별할 것 없는 중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최지철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전학 온 첫날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던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넨 아이. 그게 지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군대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편지를 주고받았죠. 제대하고 나서 첫 술자리도 지철이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지철이가 사회를 봤습니다. 5년 전 지철이가 이혼했을 때는 제가 석 달 동안 매일 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 지철이었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제 인생의 절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철이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단골 포장마차, 우리가 2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죠. 빨간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철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니, 밝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혼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야, 늦었네. 지철이가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 회의가 좀 길어져서. 자리에 앉자마자 지철이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저는 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응, 좋아. 지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지철이가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철이는 계속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병을 따를 때였습니다. 수아나. 지철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나 요즘 설레. 설레? 무슨 일로? 진짜 오랜만에 이런 감정 느껴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철이는 잔을 한 입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사실 여자 만나고 있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진짜? 응. 와, 드디어? 좋은데.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밤마다 혼자 술 마시고 주말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던 친구.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나이는? 나보다 10살 어려. 41. 오, 젊네. 어디서 만났어? 헬스장에서. 지철이는 말하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수아나, 이 사람 진짜 특별해. 그래, 응. 대화가 잘 통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좋다, 좋아. 그래야지. 수아나, 나. 지철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이번엔 진지해.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재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철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재혼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었죠. 와, 진짜 진지하구나. 근데 기혼자는 아니고, 아니, 이혼 준비 중이래. 아, 그럼 괜찮네. 조심스럽게 잘 만나봐. 응, 고마워. 지철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보여줄까? 좋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철이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리며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세련된 화장을 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인영, 제 아내의 동생, 제 처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서 봤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언니랑 웃던 모습, 식탁에서 조카에게 반찬 집어주던 모습,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때? 예쁘지? 지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예쁘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행히 지철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무 들떠 있어서 제 반응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치? 나도 처음엔 내 주제에 이런 여자가 날 좋아해 줄까 싶었어. 근데 진짜 잘해줘. 저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름은 뭔데? 나도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정말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닮은 사람도 있으니까. 인영이, 김인영.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 헬스장. 내가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잖아. 거기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인사하다가 커피 마시게 됐고. 아, 수아나, 이 사람 정말 좋아.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날 이해해주는 느낌이야. 전 부인하고는 완전히 달라. 지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처제가 헬스장을 다닌다는 건 들었습니다. 요즘 운동 시작했다고 지영이가 말한 적이 있었죠. 그게 석 달 전쯤이었나요? 그럼 그때부터 석 달 동안 만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 사람 남편은 알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혼 준비 중이래. 남편하고는 3년 전부터 사실상 끝났다고 했어. 지금은 그냥 아이 때문에 겉으로만 유지하고 있대. 근데 이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이혼 준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동선의 부부를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평범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동서는 아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인영이는 남편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1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은 무슨 처제가 지철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동서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수아나,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할 거야? 지철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지 뭐. 근데 조심해. 이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알아, 물론이지. 나도 조급하게 생각 안 해. 근데 인영이가 내년 봄에는 정리한다고 했어. 내년 봄. 6개월 후였습니다. 수아나, 나 이번엔 진짜야. 인영이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운명 같은 거. 지철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40년을 봐온 친구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지철이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철이는 아쉬워했지만 보내줬습니다. 그래, 쉬어. 나 다음에 인영이 소개시켜 줄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개는 무슨, 이미 알고도 남을 만큼 아는 사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 신호등,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일찍 들어왔네? 응. 지철이가 일찍 끝나자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끝내자고 한 건데. 지철 씨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던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지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제 절친과 만나고 있다는 걸, 동생이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모든 게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여보, 이번 주말에 동선애가 밥 먹으러 온대. 괜찮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토요일 저녁? 오랜만에 같이 고기 먹자고 했어. 동서가 고기 사온다고 하더라. 동서, 종혁이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남자.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아끼고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 남자가 자기 형부의 절친이라는 것도. 괜찮아?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래, 씻고 쉬어.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풍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이혼 직후 술에 취해 울던 모습. 아내가 바람 피워서 떠났다고, 자기는 사랑했는데 배신당했다고 울부짖던 친구.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지철아, 세상에 좋은 여자 많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제 처제와, 하필이면 유부녀와. 처제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던 사람. 언니인 지영이보다 말수가 적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동서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한다? 3년 전부터 끝났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지철이를 속이는 걸까요? 종혁 동서의 얼굴도 스쳤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고 주말이면 아이와 놀아주고 저를 볼 때마다 형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줬습니다. 지난주에도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회사 프로젝트 어때요? 잘 돌아가고 있어. 동서는 승진 준비 잘 되고 있고, 아, 이번에도 누락됐어요. 뭐, 내년을 기약해야죠. 그때 동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인영이가 위로했죠. 괜찮아요, 여보. 다음에 기회 있을 거예요. 부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지철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처제에게 먼저 확인해야 할까? 동서에게 알려야 할까?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동서가 속고 있는데, 친구가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게 곧 터질 텐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깊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40년 우정, 가족관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처제의 얼굴, 지철이의 설레는 눈빛,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의 성실한 미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화 관찰. 금요일 밤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요.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아니, 괜찮아.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동선에 온다고 했지? 몇 시에 오는데?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6시쯤. 고기는 동서가 사온대. 알았어. 그럼 나는 반찬이랑 샐러드 준비할게. 동서네. 오늘 저녁이면 만나게 됩니다. 처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와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그냥 바람 좀 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산책하며 기분 전환을 했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처제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하지? 혹시 제 표정에서 눈치챌까? 아니, 애초에 처제도 저를 볼 때 불편하지 않을까? 지철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자기 절친 형이 수환이라고, 건설회사 다닌다고. 그럼 처제도 알겠죠. 그 수환이가 바로 자기 형부라는 걸.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건가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얼굴이 좀 나아졌네. 응, 바람 쐬니까 좀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TV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고 책을 펼쳤다가 한 줄도 읽지 못하고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2시간 후면 그들이 옵니다. 5시쯤 되자 지영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를 씻고 쌈장을 만들고 접시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테이블 좀 닦아줘. 응. 저는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왔나 보다. 나가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동서 종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처제 인영이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종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어서 와. 제 목소리가 평소와 같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부. 인영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인영이도 저를 봤습니다. 1초, 2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처제의 눈빛에 뭔가 흔들림이 있다는 걸, 미세한 긴장감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인영이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아니, 설마 모를까요? 지철이가 얘기했을 텐데, 절친한 형 이야기를. 그럼 처제도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부라는 걸. 들어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인영이가 밝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왔어? 오랜만이다. 지영이와 인영이가 껴안았습니다. 자매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항상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매가 사이좋은 게 보기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껴안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언니를 속이고 있는 동생. 곧 모든 걸 알게 될 언니. 형님, 이거 고기예요. 오늘 좋은 거 샀어요. 종혁이가 봉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래, 고마워. 동서가 사온다고 했는데. 형님이 항상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종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미소였습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앉아, 동서. 네, 형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종혁이가 TV를 봤습니다. 오, 야구하네요. 요즘 우리 팀 잘하던데. 응, 플레이오프 갈 것 같아.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자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그래, 운동 좀 하고 있어. 나도 운동 시작했어. 헬스장 다녀. 진짜? 어디? 우리 집 근처 작은데. 언니도 같이 다닐래? 인영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다닐까? 어느 헬스장인데? 거기는 집 근처 작은 데라 언니한텐 안 맞을걸? 시설도 별로고. 인영이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피하는 투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다른 데 알아봐야겠다. 응, 언니는 큰 데가 나을 거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확신했습니다. 인영이는 언니가 같은 헬스장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그곳은 지철이를 만나는 곳이니까. 형님,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종혁이가 물었습니다. 바빠.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힘드시겠어요. 건강 챙기세요. 동서는 승진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종혁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래. 네. 제 차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갔어요. 뭐, 회사 사정이 그런가 보죠. 속상하겠네.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겠죠. 종혁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동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능력 있으면 언젠가 인정받게 돼 있어.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곧 무너질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게다가 그 상대가 형부의 절친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자, 밥 먹자. 지영이가 불렀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고, 쌈채소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처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건배. 종혁이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김에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인영이를 봤습니다. 처제도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고기 드세요. 인영이가 제게 고기를 집어줬습니다. 고마워.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고기가 씹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서가 오늘 좋은 거 샀네. 맛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드시라고 좋은 걸로 샀죠. 종혁이가 웃었습니다. 인영아, 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다? 지영이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피부도 좋아지고 운동 효과인가? 그런가 봐. 인영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거짓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운동한다며? 몸 좀 나아졌어? 종혁이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응,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이 최고지. 종혁이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15년 부부의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영이는 살짝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저만 알아챘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조카 학교 이야기,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은 네 사람 중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한 사람은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걸. 형부,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인영이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무리하지 마세요. 응, 고마워. 인영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불안, 긴장, 두려움. 처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저녁 식사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자주 와. 네.
다음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야지.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종혁이가 먼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사이 인영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제를 봤습니다. 인영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자, 갑시다. 네, 여보.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밌었다. 오랜만에 동선애랑 밥 먹으니까 좋네. 응, 여보, 설거지 도와줘. 알았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영이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여보, 응? 인영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모르겠어. 뭔가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 밝아지긴 했는데 뭔가 불안해 보여. 지영이도 느낀 겁니다. 동생의 변화를. 그래, 난 모르겠던데. 응, 내가 예민한가. 암튼 동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척, 괜찮은 척.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인영이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동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처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철이에게, 제 40년 절친에게, 그리고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한결같이 아내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철이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 주말 잘 보내. 다음 주에 또 보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큰 파국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처제에게, 지철이에게, 동서에게, 아내에게.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무너질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봐야겠다고. 정말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진지한지, 동서는 정말 모르는 건지,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고. 그 후에 결정하겠다고. 침묵할지 말할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테이블, 웃음소리, 거짓말, 그리고 언젠가 올 폭풍, 사마 친구의 진심.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토요일 저녁 생각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웃고 있던 동서의 얼굴, 어색하게 미소 짓던 처제의 표정, 그리고 작별 인사 때 인영이가 속삭였던 말.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할 얘기가 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단골. 알았어. 7시? 응. 문자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철이에게 물어보기로. 정말 진지한 건지, 얼마나 깊이 빠진 건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닌지, 저녁 7시 단골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지철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연아, 손을 들어 반겼습니다. 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 뭐 할까? 소주랑 안주 적당히. 알았어. 지철이가 주문을 했습니다. 곧 소주와 오징어,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보자고 하길래 지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잔 마셨습니다. 지철아, 응? 지난번에 그 여자 애기. 지철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인형이? 응? 너 정말 진지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했겠어? 지철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만난 건데? 3달 정도 됐어. 3달.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어디까지 간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진지해. 이미 얘기 다 나눴어.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거의 뭐. 무슨 얘기? 재혼 얘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혼을? 응. 인영이가 이혼 절차 밟으면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나 이번엔 진짜야. 농담 아니야. 지철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 사람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거야? 응. 인영이 말로는 3년 전부터 사실상 남남이래. 집에서도 대화가 없고 그냥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본 동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정했고 대화도 나눴고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3년 전부터? 응. 남편이 승진해서 계속 밀리면서 우울해지고 집에서도 무기력해졌대. 인형이랑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됐다고. 동서가 승진해서 밀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도 밝게 웃었고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존중했고 고기도 사왔습니다. 지철아, 그 사람 말만 믿는 거야? 인영이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눈빛을 보면 알잖아.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철이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이혼한대? 내년 봄. 아이 학기 끝나면. 내년 봄. 6개월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당연하지. 인형이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지철이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차 안에서 찍은 셀카, 둘이 한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처제의 모습이었다. 모두 지철이와 인영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 우리 잘 어울리지? 지철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인영이의 얼굴, 집에서 본 얼굴과 달랐습니다. 더 밝았고, 더 생기 있었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 찍은 건데? 지난주. 우리 데이트했거든. 어디서? 남한산성. 단풍 보러 갔어. 진짜 예뻤어. 지난주. 토요일 저녁 우리 집에 오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지철아. 응? 너 정말 이 사람이 좋은 거야? 지철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5년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도 알잖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5년 전 지철이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직장 동료와 1년 동안 몰래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철이는 우연히 아내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지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수아나, 나 미치겠어.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강변에서 지철이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없어. 나 열심히 살았어. 아내 사랑했어.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철이는 울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죽고 싶어. 정신 차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는 게 뭔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데. 저는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지철아, 너 죽으면 안 돼. 나 혼자 어떡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지철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만났습니다. 지철이가 혼자 있으면 무너질까봐 술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철이는 회복됐습니다. 이혼 소송은 1년 걸렸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철이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워. 지철이가 말했습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그런 친구였습니다. 상처받은 친구. 5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았던 친구. 그런데 이제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아나, 인영이는 달라. 지철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진짜 날 이해해줘. 내 아픔도 알아줘. 전 부인은 내가 힘들 때 외면했거든. 근데 인영이는 내 얘기를 들어줘. 위로해줘. 나도 알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 유부녀 만나는 거 잘못됐다는 거. 근데 나 이번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지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주말에도 혼자 TV 보고. 형,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 겨우 만났어. 겨우 다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나 이번엔 행복해도 되지 않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의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친구의 상처를 알았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았습니다. 친구야, 나 인영이 믿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 여자가 내 처제라고. 그 여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토요일에 봤는데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지철아, 사실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철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철이가 화면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영이다. 오늘 데이트 잘했다고. 고맙다고. 지철이의 얼굴이 행복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마,
이렇게 자주 연락해줘. 귀엽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행복을 제가 깨뜨려야 할까요? 나 정말 인형이랑 잘 될 것 같아.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 뜨거웠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요? 괜찮아? 응.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끝낼까? 아니, 괜찮아. 조금 더 있자. 우리는 1시간 더 술을 마셨습니다. 지철이는 계속 인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영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10시쯤 되어서 헤어졌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얘기 들어줘서.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지철이가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말하지 못한 걸까?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제가 비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철이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처제도 진지하다는 것을, 적어도 지철이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처제는 남편을 속이고 있고, 지철이는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고, 동서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친구, 제 인생의 절반, 그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어줄 수 없었습니다.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때 지철이는 또다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5년 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이번에는 친구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철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형, 나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주잔을 들 뿐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술로도 꺼지지 않는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사화 목격과 기억. 목요일 오후 3시 강남 쪽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있기도 뭐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굳었습니다. 지철이의 차였습니다. 번호판까지 똑같았습니다. 차는 카페 맞은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지철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인형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함 없이 익숙하게. 지철이가 가볍게 인영이의 등에 손을 얹었고 인영이는 그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그런 사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앉아 있는 카페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 옆 건물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철이가 테이블 너머로 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인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볼이 붉어지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철이도 똑같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지철이 입으로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건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들킬까봐, 아니 정확히는 이 순간을 목격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저 앞에 가는 검은 세단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와 처제를 미행하다니. 하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했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곳까지 가는지. 차는 강남대로를 한참 달리다가 주택가로 빠져들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지철이의 차가 한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철이가 인영이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인영이가 지철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철이가 빌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인영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철이도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에 끊은 담배가 간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는지도 몰랐습니다. 뭘 더 확인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는데. 하지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끝까지 봐야만 깰 수 있다는 듯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녁 6시 반쯤 되었을 때 빌라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영이의 옷매무새가 아침과 달랐습니다.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철이가 인영이를 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차 옆에서 지철이가 인영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짧지만 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도 기사님의 한숨 소리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종혁이가 우리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형님,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종혁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 26의 인형이. 수줍게 웃고 있던 얼굴. 언니 하며 지영이와 껴안던 모습. 식사 후 종혁이가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처럼 가정 잘 꾸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형수님 대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인영이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인영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지킬게요. 그때 종혁이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라곤 조금도 없는 순수한 다짐이었습니다. 종혁이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한결같이. 그런데 인영이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다 왔는데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요금을 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오늘 늦네. 지영이가 부엌에서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회의가 좀 길어졌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 차가운 얼음 덩어리는 녹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 오늘 입맛이 없네.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잡고 웃던 두 사람, 빌라로 들어가는 뒷모습, 2시간 후 나오면서 나누던 입맞춤, 그리고 15년 전 종혁이의 목소리. 평생 지킬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모든 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지철이와 인영이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종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오늘 오후 내내 다른 남자와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가 15년 동안 지키려 했던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혁이 때문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 그 사람이 곧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종혁이는 계속 어둠 속에서 바보처럼 속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15년 전 그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종혁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인영이 지킬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화되면 목요일 밤 빌라 앞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고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지영이가 몇 번이나 괜찮아? 어디 아파?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인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영아, 형부야.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네, 형부.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손이 떨리는 게 문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근처 노영 카페. 혼자 와.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설쳤나 봅니다. 형부,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왔어.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영이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영아, 형부가 오늘 부른 이유 알지? 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최지철, 우리 친구 알지? 네. 얼마나 만났어? 형부, 대답해.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차갑게 나왔습니다. 3달. 조금 넘었어요. 3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는 알아? 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가 무서워서? 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철이가 말하더라. 너희 재혼하기로 했다고. 너 이혼 준비 중이라고. 인영이가 움찔했습니다. 이혼 준비 하고 있어? 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럼 거짓말한 거네. 지철이한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안 해? 무서워요. 뭐가? 다 무서워요.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종혁 오빠한테 말하는 것도, 모든 게. 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인영아.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정말 지철이 좋아하는 거야? 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얼마나? 많이요. 정말 많이요. 동서보다? 인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부, 저 종혁 오빠랑 15년 살았어요. 알아. 근데 그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종혁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근데 형부님, 그게 다예요. 그냥 좋은 사람. 같이 사는 가족.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15년을 참았어요. 이게 결혼인가 보다 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했어요. 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철 씨를 만나고 달랐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이해해주고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처음이었어요, 형부.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영아, 그 감정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알아요. 동서는 15년 동안 너 지켜온 사람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형부님,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웃는 척 했어요. 괜찮은 척 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영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인영아, 네. 너 지금 세 사람 다 속이고 있어. 동서도, 지철이도, 언니도. 인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야. 지철이 계속 만날 거면 동서한테 먼저 고백해. 형부, 내가 스스로 정리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근데 떳떳하게 해.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인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서한테 말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그럼 지철이도 포기해야지. 그것도 못하겠어요. 인영이가 흐느꼈습니다. 형부, 저 어떡하면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동서한테 고백하든지 지철이 정리하든지 일주일 후에도 그대로면 내가 말할 거야. 동서한테도 지철이한테도. 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부,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돼. 이미 너무 오래 끌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부, 인영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일찍 들어왔네? 응.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 할 말이 있어. 지영이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인영이가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종혁 동서 몰래. 석 달째. 그게 무슨 소리야? 지철이야. 내 친구. 지철이랑 만나고 있어. 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철 씨랑? 그게 말이 돼?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철이가 보여준 사진, 토요일 저녁의 어색한 분위기, 목요일에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오늘 인영이와의 대화까지. 지영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동서는 알아? 몰라. 인영이가 숨기고 있어. 세상에. 지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 동생이 그런 짓을. 나는 정말 몰랐어. 인영이가 불행하다는 것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해? 내 동생이 내 친구랑 바람핀다고?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서는 정말 불쌍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인영이한테 전화해봐. 언니로서 뭐라고 해야 돼? 솔직하게 물어봐.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건지, 지철이가 진심인지.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영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어둠 속에서 불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인영이가 정말 이혼하면? 그건
인영이가 선택할 문제야. 동서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많이 받겠지.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동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인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 어떡하면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육화 친구와의 충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인영이가 정말 종혁 동서에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할까?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인영이는 언니 생각 중이에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하고 울먹이기만 했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인영이가 종혁이한테 말했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인영이한테 전화 왔어. 울면서 종혁 씨한테 다 말했다고. 동서 반응은? 모르겠어. 인영이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 집에 빨리 와봐.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급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터진 겁니다. 동서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인영이한테 또 전화 왔어. 종혁이가 이혼하겠대. 뭐? 바로 알았대. 알았어. 이혼하자.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게 다래.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서 전화번호 있지? 응, 있는데. 지금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아나, 들어와. 지철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수 씨, 지철 씨, 왔어요. 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있을게. 지영이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지철이만 남았습니다. 앉아. 아니, 서서 말할게. 지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나, 인영이한테 말했지? 응. 왜 그랬어? 말해야 했으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지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0년 알고 지냈지만 지철이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건 지철아, 진정해. 진정이 돼? 인영이가 오늘 남편한테 고백했어. 다 말했어. 나랑 만난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거 다 내가 시킨 거잖아.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인영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압박했잖아.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지철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 서서 얘기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철이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인영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알아? 진심인 것도 알아. 그럼 왜 그랬어? 왜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해? 망치려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라는 거지. 제대로? 이게 제대로야? 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지철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제만 힘드냐? 정작 힘든 건 동서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지철아, 동서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 한 번도 바람 안 피웠고, 거짓말 안 했고,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어.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아내가 바람 폈다고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어? 나도 알아. 근데 수아나, 사랑 없는 결혼이 뭔지 너도 알잖아. 모르는데? 뭐, 나는 모르겠는데. 부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이유로 바람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지철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철아, 내 상황이랑 인영이 상황은 달라. 너는 전 부인한테 배신당했어. 바람 맞았고. 근데 동서는? 동서가 뭘 잘못했는데? 무기력하게. 그리고 아내를 방치했잖아. 그게 바람필 이유라고? 지철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5년 전 생각나? 전 부인이 바람 폈을 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나한테 전화해서 울던 거 기억나? 기억나. 그때 넌 뭐라고 했어? 나 뭘 잘못한 거야? 했잖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했잖아. 지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동서가 똑같은 기분일 거야. 나 뭘 잘못했지?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수아나, 지철아, 나는 내가 행복한 거 좋아. 진심으로. 5년 동안 외롭게 산 거 나도 다 봤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응원하고 싶어? 그럼. 근데 이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서는 내 처남이야. 15년 동안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라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도 수아나, 40년 친구잖아. 나를 좀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겨우 만났어. 겨우 다시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런데 수환이 너마저. 나는 내 편이야. 지금도. 그럼 왜 이래? 친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못 봐서 그래. 잘못된 길?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쳐라, 생각해봐. 인영이랑 정말 결혼한다고 쳐. 그럼 나는 뭐가 돼? 내 친구가 내 처제랑 결혼하는 거야. 동서는 15년 아내를 내 친구한테 빼앗긴 거지. 우리 가족은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는데 동서는 어떻게 해? 안 오나? 아니면 너희 둘 보면서 참아? 지철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철아, 너는 행복할지 몰라. 인영이도 행복할지 몰라.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위에 세워지는지 생각해 봤어? 나도 생각했어. 근데 수아나, 나 이번엔 정말 행복하고 싶어? 지철이가 울었습니다. 40년 알고 지냈지만 지철이가 제 앞에서 우는 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이혼할 때였습니다. 제발, 제발 좀 이해해줘. 응원해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의 눈물을 보는 게, 친구의 간절함을 보는 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쳐라, 미안해. 나는 내 행복은 응원해. 근데 이건 아니야. 수아나, 너 정말 인영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 시간 줘. 인영이가 이혼하고 상처 치유하고 그 다음에 떳떳하게 만나. 그럼 내가 응원할게. 그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그래도 그게 맞는 거야. 지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나, 나 실망했어. 나도 실망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나, 너 나 포기하라는 거지? 아니야. 제대로 하라는 거야. 제대로가 뭔데?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고 몇 년 기다리는 게 제대로야? 지철아. 알았어. 알았어. 지철이가 돌아섰습니다. 지철아, 잠깐. 나간다. 이야기 더 해. 할 말 없어. 지철이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철아. 제가 불렀습니다. 지철이가 돌아봤습니다. 40년 친구잖아. 이렇게 가지 마. 40년 친구면 나를 좀 선택해줬어야지. 나는 옳은 걸 선택했어. 옳은 거? 옳은 게 뭔데? 내 기준이 옳은 거야? 지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아나, 너는 완벽한 결혼 생활 하니까 몰라. 사랑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매일 같은 침대에 누워도 외로운 게 얼마나 고통인지. 지철아, 그건 나는 간다. 그리고 수아나,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지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 잘한 거야. 옳은 선택이었어. 그런가? 그래.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지영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40년 우정. 한순간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깨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철이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40년 친구면 나를 좀 선택해줬어야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친구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옳은 걸 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이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 7월 선택의 대가. 지철이와 충돌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철이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40년을 함께한 친구와 이렇게 오래 연락이 끊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단골 포장마차를 지날 때마다 지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한편 인영이와 종혁이의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해줬습니다. 종혁이가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인영이가 행복하면 됐다고 했답니다. 동서가 그렇게 말했어? 응. 인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종혁 오빠가 너무 착해서 오히려 더 미안하대. 지영이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나도 동서 만나고 싶은데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나도. 그날 저녁 저는 종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형님. 종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이 오히려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형님 친구분이잖아요, 지철 씨. 종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동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형님, 괜찮아요. 저 지금 정신없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언제든 연락해. 내가 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와봐. 거실로 가니 지영이가 진지한 표호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인영이 만났어. 어제. 그래. 인영이가 지철 씨 계속 만나고 있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속이지 않으면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언니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라고 했어?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동서한테도 미안하고, 당연하지. 근데 인영이 얼굴을 보니까 지영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 살아있는 얼굴이었어. 종혁 오빠랑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보, 나도 알아. 이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여보, 동생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철 씨도 좋은 사람이잖아. 당신이 4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이잖아. 나도 오래 봤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둘이 만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제 인영이 이혼했잖아. 떳떳해졌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동생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응원하게 될 거야. 지철 씨는 당신 친구잖아. 지영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지철이와 인영이의 사랑을 응원하지 못한 제가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인영이는 이혼했습니다. 떳떳해졌습니다. 지철이도 진심입니다. 그럼 제가 왜 아직도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종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형님, 저 종혁이에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형님이 저희 부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는 거 잘 압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친구분과 처제 사이에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영이를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 형님께 죄송합니다. 이제 인영이 용서하시고 지철 씨도 용서하세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형님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친구분이랑도 화해하시고요. 40년 우정이 이런 일로 깨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형부님이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종혁 올림.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지영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가 문자를 읽었습니다. 세상에, 지영이도 울었습니다. 동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혁이의 문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뭘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옳은 거? 도덕? 가족?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종혁이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지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지철아, 나야. 수환이. 미안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철아, 만날 수 있어? 지금? 응. 우리 단골. 알았어. 1시간 후. 포장마차 앞에서 지철이를 만났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지철이는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앉아. 응. 소주를 시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철아. 응. 동서한테 문자 받았어. 나도 받았어. 지철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종혁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러게. 나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 어떻게 저렇게 성숙할 수 있나? 지철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해, 수아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지철이가 소주를 마셨습니다. 종혁 씨 문자 받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했나. 너도 형수님도 종혁 씨도. 지철아. 근데 수아나, 나 인영이 못 포기하겠어. 지철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나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인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진짜? 응. 이제 알겠어.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지철아, 너 행복해. 수아나, 진심이야. 인영이랑 잘 돼. 내가 응원할게. 고마워. 지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친구 잃을 뻔했네. 바보야. 40년을 어떻게 쉽게 끊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아나, 근데 종혁 씨는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근데 동서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뿐이야. 그래. 그리고 지철아, 인영이 잘해줘. 종혁 동서가 15년 동안 지킨 사람이야. 알아. 평생 잘할게. 지철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메우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친구를 지키려 했고, 가족을 지키려 했고, 옳은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놓아줬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미래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화해했어? 응. 다행이다. 지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잘했어. 고마워.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자. 그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구를 지키려 했고, 가족을 지키려 했고, 옳은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를 놓아줬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혁이가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가장 성숙했던 사람. 그가 보여준 용서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우정은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아팠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다만 각자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후회하고, 때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서 걷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향해.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삽니다. 회사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가끔 친구와 술을 마십니다. 지철이와도 만나고, 종혁이와도 만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저는 압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변하지 않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진실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40년 친구는 동서가 되었고, 동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